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기타 과수, 수학량 산정 원리 보셨고, 그리고 조사 방법을 나누어 보면서 품목별 특징, 품목이 좀 많죠? 네, 보셨고, 수학 개시 전후 차이점 보셨고, 그리고 조사 방법 하면서 우리가 공식을 계속 도출해 냈어요. 쬐끄만 수학량, 작은 수학량, 그리고 기본 조합법까지, 수학량 산정 기본식까지 그 계산식을 지난 강의 한번 별표 9식으로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강은 어떻게 보면 기타 과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즉 각 수학량 조사를 통해서 산출해낸 작은 수학량과 감수량들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지만 쬐끄만 수학량, 감수량, 즉 착과 낙과 미보상주수 수학량, 착과 낙과 고사주수 감수량 계산 어렵지 않잖아요. 적정부터 포도복숭아 자두 만감류까지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그렇게 산출해낸 것을 과연 경우의 수에 따라 어떻게 조합해서 최종 수학량, 큰 수학량, 즉 피해율에 적용되는 조사 수학량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핵심이죠. 근데 우리 그동안 다 해왔어요. 특히 기본식, 기본조합법. 제가 기본조합법이면 10문제 중, 기타 과수 10문제 중 7문제 이상은 해결 가능합니다. 네. 그 기본조합법을 포함해서 기본조합법이 아닌 거, 그것도 우리 기수학량 하면서 잠깐 다뤄봤었어요. 이번 시간에 최종 정리를 할 텐데 문제풀이 강의 시간에 풀어볼 문제를 대입해 보면서 문제를 풀이하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대입해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어떤 사고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이것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가 작아서 좀 내릴게요, 여러분. 네. 자, 제가 경우의 수를 A, B, C, D로 나누어 놨죠. 이건 제가 나눈 게 아니고 농금원 이론서 부록 별표 9,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별표 9에 보시면 품목별로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굉장히 보기 어렵게 돼 있어서 제가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구성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품목별로 이걸 다 따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를 딱 잡고 거기에서 경우의 수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품목별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밤 호두를 잡고 품목별 특징을 반영하면 되는 거죠. 네, 각각으로 생각하시면 너무 버겁습니다. A, B를 묶고 C, D를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A, B는 개시 전에 사고가 발생한 케이스예요. 개시 전에. 자, A부터 볼게요. 수학 개시 전에 보상하는 재해 몇 차례 발생해도 관계없죠? 네. 100번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수학 직전에 최초 조사를 합니다. 수학량 확인이 가능한 시기. 최초 사고예요. 자, 그럼 최초 사고에서는 무엇을 구한다? 기본조합법 항상 생각하세요. 수학량을 구한다. 수학량을 구한다. 자, 인정되는 기수학량이 있나요? 아니, 개시 전에 사고는 있대잖아요. 이 기준으로 인정되는 기수학량은 없죠. 그럼 우리 기본조합법 생각해 보세요. 기수학량 0. 2차 이후 사고 있나요? 자, 개시 전에 사고 났으니까 개시 전에 한 번 사고 나면 최초 사고, 2번 사고 나면 이게 2차 이후 사고인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 100번이 나도 수학 개시 직전에 수학량 조사는 한 번. 최초 조사. 자, 그렇다면 2차 이후 사고는 무조건 언제다? 개시 후다. 개시 후다. 자, 수학 직전에 최초 조사. 그럼 2차 이후 사고는 수학 개시 후니까요. 그쵸?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없었다고 쳐도 수학 개시 후에 최초 사고, 그럼 2차 이후 사고는 역시 수학 개시 후. 항상 2차 이후는 개시 후. 자, 그렇다면 2차 이후 사고는 수학 개시 전엔 있을 수가 없더라. 기본조합법을 딱 떠올리시고 0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즉
수학기 시전에 사고가 났다? 기본조합법. 기본조합법. 당연히 인정되는 기수학량은 없다. 그러면 개시 후 사고에 따라서 감수량만 반영하면 되는 거네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최초 사고에서 수학량을 구하는데 최초 조사의 결과값, 즉 작은 수학량이죠. 정리 시간이니까 볼게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쬐끄만 수학량. 쬐끄만 수학량은 착과 수학량, 낙과 수학량, 미, 보상, 주수, 수학량. 단, 개시 전에 낙과 중에 그래도 건질 수 있다 하는 것은 무엇만? 밤호두만. 그럼 나머지는 낙과 수학량은 개시 후에만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 품목은. 그런 거 주의하시고. 네. 그럼 착과 수학량하고 미보상 주수 수학량 이 합계가 곧 최초 사고 수학량이고 곧 최종 조사 수학량이네요. 비율에 대입해서 평수미평, 보험금 구하면 게임 끝. 9회 때 사실 기타 과수가 보험금 구하는 문제가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우리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참 억울하죠. 네. 근데 9회 때 유자가 나왔었죠. 5점짜리였어요. 14번 문제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유자는 개시 후가 아예 없잖아요. 그럼 개시 후 사고가 없고 기수학량 없고 딱 이 케이스. 이 케이스. 자, 별표 구해보시면 이런 케이스일 때 최종 수학량 뭐라고 돼 있냐면요. 수학량 저 위에 산출식 표해보시면 이 착과 수학량과 미보상 주수 수학량이 표로 돼 있어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죠. 네. 곱하기 과중 곱하기 1 마이너스 착과 피해 구성률 착과 수학량 미보상 주수 수학량 미보상 주수는 피해가 없는 걸로 주당 평년 수학량 계약자가 수학하는 것으로 이게 이 케이스의 조사 수학량 최종 수학량 산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개수 관련된 거, 즉 나무수, 착과수 이런 것들은 품종 수령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과중, 피해 구성률, 품종별이 들어가겠죠. 근데 별표 구해보시면 그것조차 공식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그냥 금차 피해 구성률 이런 식으로만 써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사 방법에서 보셨지만 품종별로 구분하고 그 품종 중에 표본과실 추출하고 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 품종 수령이 있어도 100개가 있어도 우린 상관없다. 각각 구해서 그냥 합산하면 된다. 과수원 단위로 보험금 지급하니까 합산해야죠. 각각의 피해 구성률, 각각의 과중만 잘 찾아다 쓰면 된다. 설마 A 품종의 B 품종 과중이나 B 품종의 피해 구성률 적용하실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끝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네.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만 나오면 5점짜리 외에는 좀 어렵겠죠? 네. 자, B번 케이스 B. 수학기 시전 사고 났어요. 수학기 시전 사고 났어요. 그럼 여러분은 동시에 떠오르시는 거는 기수학량은 없다. 기수학량은 없다. 인정되는 기수학량은 0. 기본조합식에 0 대입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시 후 사고라고 돼 있지만 개시 후는 항상 언제다? 최초 사고가 수학 개시 전에 나면은 2차 사고는 항상 언제다? 개시 후. 2차 이후 사고 감수량의 합 되겠죠. 네. 여러분 항상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당, 그다음에 금차 이런 건 개시 후를 의미하는 거예요. 개시 전후로 우리가 분류를 해본다면 나눠본다면 수학량 조사가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시 후는 사고 횟수만큼 있기 때문에 사고당, 금차 이건 개시 후를 의미합니다. 별표 구해보시면 이 케이스, B 케이스에서 조사 수학량, 최종 수학량은 계산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수학 개시 전 수학량 또는 수학 개시 전 조사 수학량 요거 말씀드리는 거죠. 최초 사고 수학량. 기수학량은 없고 그리고 2차 이후 사고 감수량의 합을 사고당 감수량의 합, 즉 수학 개시 후 감수량의 합, 수학 개시 후 감수량의 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 조사의 결과값들인 작은 수확량, 작은 감수량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최초 사고의 수확량은 이거네요. 이거. 지금 수확 개시 전이니까 당연히 밤, 호두 빼놓고는 낮과 수확량이 없을 것이고 2차 이후 각 사고에서는 우리는 감수량만 구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사고에서 무엇을 구하나요? 최초 사고에서는 수확량만, 2차 이후 사고에서는 우리는 수확량도 구할 수 있지만 감수량만. 그 기본 조합,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본에서 삐져나오는 것들 있죠. 그 삐져나오는 것들만 잘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삐져나오는 게 이제 C에 나올 텐데 일단 여기 볼게요. 2차 이후 사고 감수량, 자, 쬐끔한 감수량으로 이루어지네요. 뭐죠?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 고사주수 감수량. 자, 이들의 세부 계산식은 더 안 봐도 될 정도로 우리 반복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감수량에서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 2개. 감수량. 첫 번째, 맥스 A. 과수에서의 맥스 A는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과 다르게 착과 피해 구성률 딱 하나다. 얼마나 편해요. 이전 사고 착과 피해 구성률 중 최고가. 자, 그렇다면 수학 개시 전에 수확량 조사를 했어요. 착과 피해가 있어요. 착과 피해 구성률이 예를 들어 30% 나왔어요. 그럼 개시 후 2차 사고의 맥스 A가 되겠죠. 여러분이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왜 마치 우리 예전에 학창 시절에 수학하면 앞부분만 막 하고 뒤에 안 하시듯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만 하시면 거기는 적과 종료 전과 적과 종료 후를 아예 별개의 보험금을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적과 종료 전에는 물론 착과 피해 구성률, 낙과 피해 구성률, 무슨 피해 구성률 자체를 구하지 않지만 맥스 A 중에 하나에 속하는 낙엽 인정 피해율이 있지만 그건 적과 종료 이후에 아무 영향을 못 미친다. 맥스 A로 안 쓰인다. 거기서 딱 공부 끝내시고 뒤에 대충 하시면은 이제 또 여기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건 과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보험금이에요. 네. 맥스 A. 만약에 두 번째 사고에서 2차 사고에서 착과 피해 구성률이 40% 나왔다? 맥스 A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사고에 맥스 A. 그쵸? 자, 감수량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또 하나. 고사주수. 고사주수 왜요? 고사주수가 추가값인지 누적값인지. 이건 여러분이 문제에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무조사값을 보면서 또는 문제 조건을 보면서 이전에도 고사가 5주 있었는데 지금도 5주. 그럼 이게 누적됐다라면 이번 사고엔 고사주수는 0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만약에 조건에 이건 이번 사고 고사주수 친절하게 써있다면 고사주수 감수량을 구해야 되는 거겠죠? 또는 이전 사고에 5주였는데 아무 말도 없이 이번 사고 나무조사값에 고사가 10주래요. 5주 추가됐구나. 이해되시죠? 고사주수 감수량은 무슨 우리 포도복숭아 자두 만감류에 무슨 막 이상한 뭐 고사분 과실수 막 이런 거 없고 고사주수 곱하기 한 주당 이만큼 있었을 것이야. 착과수, 낙과수, 과중. 그리고 1.0인데 맥스에 있으면 차감. 포도복숭아 자두 만감류가 갑자기 여기가 고사분 과실수로 바뀌었고 맥스A가 삭제됐다. 그쵸? 그래서 우리 이거 25년도 3, 4월에 농금원 이론서 나오면 체크해 볼 것 형광펜 칠했잖아요. 나머지는 뭐 적종이나 기타 과수는 바뀐 거 없습니다. 감수량. 자, 우리는 최초 사고에서 수확량, 얘네들. 2차 이후 사고에서는 감수량만, 얘네들. 계산식은 다 아는데 이것만 주의하면 된다. 얼마나 쉬워요. 네. 자, 이제 C, D를 볼게요. C하고 D는 A, B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개시 전에 사고가 없었다. 최초 사고가 언제 발생했다? 개시 후에 발생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동시에 떠오르셔야 되는 거 최초 사고가 개시 후에 발생했다. 최초 사고가 개시 후에 발생했다. 기수학이 있네요. 이놈의 기수학량, 그쵸? 기수학량이 있습니다. 자, 인정되나요? 우린 인정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인정되죠. 지금 처음 조사 나갔는데
여기 감수량은 이만큼이네요. 수확량은 이만큼이네요. 우리가 다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수확량은 얼마죠? 계약자한테 출하 자료나 문답으로. 계약자가 100kg입니다. 인정되죠? 미리 걷어놓은 거잖아요. 그쵸? 인정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의식의 흐름이 기수확량, 여러분 다시 정리. 기수확량, 인정되는 기수확량, 개시 후 최초 사고, 개시 후 최초 사고, 최초 사고 전 기수확량. 무슨 말씀이죠? 요 사이의 기수확량은 인정돼야 한대요. 최초 사고와 2차 사고 그 사이의 기수확량. 그건 아니다. 여기에서 최초 사고에서 거두는 수확량에서 갈라져 나온 거다 했잖아요. 자, 이제 1000kg 거둘 수 있어요. 1000kg 중에 또 수확을 시작했겠죠. 그러다 다시 만났으면 또 그때 수확량, 감수량, 기수확량. 근데 그때의 기수확량, 요 기수확량은 그 1000kg 안에 있는 거다. 그때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인정되는 기수확량, 최초 사고와 개시 후, 그리고 최초 사고 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건 의식의 흐름이 기수학이 인정됐대요. 기수학량 인정. 인정됐구나. 다행이다. 아니죠. 네. 그 다음 뭐예요? 얘를 확인해 봅시다. 직접 평가사분이 조사한 값이 아니잖아요. 확인해 봅시다.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총량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죠. 네.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총량. 즉 최초 사고 시점 이 과수원의 총 과실량. 1밖에 더 있어요. 이 3개밖에. 이번 사고에서 조사된 앞으로 거둘 수 있는 거. 이번 사고에서 조사된 손해본 거. 미리 걷어놓은 거. 이게 이 과수원의 이 시점의 총량이죠. 뭐. 즉 아까 제가 기본조합에서 이렇게 삐져나가는 것만 우리 잡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삐져나간 거. 최초 사고에서 우린 계속 수확량만 구하면 됐는데 이제 감수량이 필요하구나. 총량을 구해서 알기 위해서. 감수량이 필요하구나. 총량. 개시 후니까 금차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있네요. 금차 수확량, 금차 감수량, 기수확량, 총량. 수확량, 감수량, 기수확량, 최초 사고에서 감수량을 구하는 케이스. 이 친구와 평년 수확량, 올해 기대치를 비교해 봅니다. 됐죠?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가야 돼요. 비교를 해서 비로소 최종 수확량을 위한 조합 방법. 기본 조합대로 갈 것인가? 기본식 아니면 다른 식으로 갈 것인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 사고 개시 후 C나 D 케이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C는 저는 이제 금차라고 표현 안 하고 어차피 최초 사고예요. 네, 최초 사고의 수확량, 감수량, 기수확량을 구해서 평년과 비교했는데 총량이 더 크거나 아니면 같아요. 그러면 조사한 값 2개, 수확량과 감수량 문제 없다. 이 친구도 뭐 그냥 인정. 그럼 기본식대로. 그럼 여러분 벌써 기본식, 기본조합법으로 네 가지 케이스 중에 3가지가 해결되네요. 그쵸? 다시 말씀드리면 D 케이스는요. C 케이스도 포함해서 어렵게 낼 때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면 그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가 되겠죠. 네. 자,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기본조합법대로 최초 사고에서의 수확량, 우린 최초 사고에서 수확량 구하면 돼요. 하지만 이미 비교하기 위해서 감수량도 최초 사고지만 구했죠. 인정되는 기수확량 인정되나요? 최초 사고가 개시 후, 개시 전 기수확량, 그쵸? 최초 사고에서 2번째 또는 2번째에서 3번째 그 사이에 얼마가 기수확됐어요? 이거는 깔끔하게 무시. 그리고 2차 이후 사고가 있다면 감수량 계산해서 차감, 2차 이후 사고에서는 감수량만 필요한 거는 맞구나. 하지만
기본조합법에서 삐져나오는 거 지금 하나, 최초임에도 감수량 구하는 거. 그 다음에 2차인데 감수량 말고 수확량을 구하는 거 하나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삐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것도 우리 했었어요. 금차 피해 구성률 할 때 한번 했었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 오류 수정할 때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기본조합법대로. 아니 뭐 더 이상 뭐가 있어요. 그쵸? 자, 부등호가 이렇게 되는 경우 기대했던 것보다 크거나 같다는 문제 없다. 네. 근데 이제 별표 구해보시면 굳이 개시 후 1회 사고, 개시 후 2회 사고, 2회 이상 사고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네,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게 좀 그래요. 네. 아니 미보상 감수량 우리 다 아시잖아요. 평년에서 수확량에 보상해야 되는 건데 이만큼은 미보상 할게요 이거잖아요. 그쵸? 여기 그냥 수확량 오면 되는데 우리를 가뜩이나 우리 막 이 공식 보면 막 눈이 어지러운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그냥 수확량 하면 되는데 여긴 또 2차 이후 사고 감수량의 합을 괄호 밖으로 빼서 플러스로 바꾸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네. 그냥 평 마이너스 수 같은 겁니다. 네, 같은 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떤 사고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나요? 최초 사고에서의 수확량. 최초 사고 작은 수확량 뭐죠? 저 때는 이 최초 사고의 수확량. 착과 수확량 항상 써놓으세요. 낙과 수확량, 미보상 주수 수확량. 수학기 쉬우니까 낙과는 전 품목 인정. 그쵸? 네. 반드시 셋 다 존재한다라는 개념보다 하나라도 빼먹지 않기 위해 하는 거예요. 자, 감수량. 감수량이 뭐 항상 개시 후니까.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 고사주수 감수량. 아까 감수량 위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 맥스 A와 고사주수 추가분인지. 네. 끝. 자, 이번에 D 케이스 볼게요. 수학 개시 후 최초 사고 났네요. 그러면 인정되는 기수학량이 있다. 개시 후 최초 사고, 개시 전 기수학량 인정. 자, 이런 경우에는 총량 구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기수학량이 인정된다 그럼 의식의 흐름 아까 인정된다 그러면 확인하자, 총량 구하자. 그래서 최종 수학량 산정 방법을 결정하자. 총량을 구했는데 이번에는 평년이 더 크대요. 올해 기대된 게 더 크대요. 그렇다면 감수량과 수확량은 우리가 직접 조사한 값이라 문제 없겠는데 출하자료 문답에 의해서 직접 조사값이 아닌 것은 그대로 인정하기가 좀 그렇다. 왜 예상치보다 적지? 그쵸?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쵸? 네.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수확량 최종 조합법을 결정을 기본조합법대로 하긴 좀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할까? 아, 기대됐던 것에서 모든 사고의 감수량, 제가 유치하게 이렇게 모든 사고 감수량 합으로 써놨어요. 이유는 우리는 계속 나도 모르게 2차 이후 사고 감수량에 익숙해져요. 하지만 여기서는 예상했던 게 1000. 그러면 보험기간 전체 모든 사고에서 손해본 양, 즉 최초 사고 포함해서. 여러분이 모든 사고 감수량으로 인식을 하셔야지 실수를 안 해요. 우리는 실수 줄이는 게 결국 관건이거든요. 실수를 안 해요. 1차, 2차, 3차 그럼 모든 사고의 감수량. 모든 사고. 자, 논금원 이론서 별표 구해보시면 개시 후 1회 사고면 뭐 당연히 뭐 한 번밖에 없으니까 금차 감수량. 최초 사고 감수량이란 얘기죠. 한 번 사고 났으니까. 2회 이상 사고 났으면 사고당 감수량의 합. 금차 사고당 개시 후 이해되셨죠? 네. 자, 이 경우에 미보상 감수량은 미보상 감수량 산식이 달라요. 아니죠, 여러분. 어디 갔어요? 미보상 감수량 산식이 달라요. 아니죠. 평 마이너스 수 이게 수학 감소량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긴 또 감수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에 직접 이 결과값의 미보상 비율을 곱해라. 똑같은 거죠.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합시다.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문제를 딱 맞닥뜨리시면 제일 먼저 기타 가서 문제 맞닥뜨리시면 무엇에 초점이 가셔야 될까요? 최초 사고가 언제 발생했니? A, B니 C, D니? C, D의 경우에는 총량, 최초 사고에서 감수량까지
수학량 산정 방법을 결정하자. 그 외에는 쬐끄만 수학량, 쬐끄만 감수량은 이런 품목별 특징, 뭐 예를 들어 참달에는 면적, 오미자는 길이, 대추 매실 살구에는 뭐 절반 조사라든지 매실의 비대지수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좋아요. 오류 수정까지는 이번에 하지 말고 우리 교재 문제집 이제 문제풀이 강의에서 풀 거예요. 풀 건데 지금은 이제 문제를 풀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딱 맞닥뜨리실 때 여러 형태 내가 이 사고에서 뭘 구해야 되지? 어떻게 조합해야 되지? 이 연습만 하면 끝납니다. 네. 자, 밤이네요. 밤. 품목이 중요하겠죠? 품목별 특징이 있잖아요. 벌써 밤과 호두는 계시던 낮과 수확량 인정. 네. 밤. 제일 처음에 우리 시선이 가야 되는 거 어디라고요? 수학 전에 수확량 조사를 했대요. 계시전 사고 발생했구나. 그럼 A 아니면 B네요. 최초 사고에서 수확량. 이 최초 사고가 개시 전이니까 착과 낮과 미보상에서 밤이니까 낮과 오케이. 그쵸? 그럼 기수학량은 당연히 없고요. 2차 유사고 있나요? 있네요. 한 번, 두 번, 세 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이 케이스는 한 번 났잖아요. 이건 이제 약식 문제니까 한 번 났잖아요. 한 번. 그럼 2차 이유사고 감수량? 2차 사고 있죠? 감수량. 끝. 자, 여기서 최초 사고 수학 개시전 착과 수학량, 낮과 수학량, 미보상 주수 수학량, 밤호두 인정. 자, 이 친구는요. 감수량 개시 후잖아요. 착과 감수량, 낮과 감수량, 고사주수 감수량. 자, 감수량 할 때 주의할 거 고사주수 추가분 확인해야죠. 저는 이렇게 정직하게 써드렸지만 다른 문제들은 이제 뭐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되겠죠. 맥스 A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맥스 A 이전 사고에 착비가 있네요. 맥스 A 됐죠? 네. 여기 뭐 문제 오류 뭐 이런 거는 뭐 나중에 보시고. 네. 오케이. 그러면 다른 문제 볼까요? 참다리 있네요. 참다리. 자, 품목 참다리. 그럼 여러분은 뭐 떠오르시죠? 면적. 자, 구체적으로 어떤 면적? 나무에는 무슨 주스 면적.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그냥 뭐 조사 대상 면적이라 하지만 우리는 까먹지 않기 위해서 무슨 주스 면적. 그쵸? 제식 간격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셔야죠. 제식 간격이 제시가 돼 있나? 아니면 내가 구해야 되나? 네. 또 하나의 면적은 뭐죠? 이제 조사 대상 면적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도 주당이 아니라 면적당 착과수나 낙과수. 우린 결국 조사 대상 주수에 매달려 있는 과실수 중 얼마를 거두고 얼마를 손해봤니? 떨어진 과실수 중 얼마를 거두고 얼마를 손해봤니? 이거잖아요. 면적당, 표본 면적 나와야죠. 표본 면적 제시됐나? 구해야 되나? 네. 또 아까 밤도 있었지만 참다래? 또 매실? 아니면 대추 매실, 살구? 매실도 포함해서? 그러면 과중 신경 쓰셔야죠. 주당 착과량, 뭐 절반 조사, 비대지수 또는 밤과 참달에는 계당 과중을 제시했나 아니면 이렇게 구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미리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문제풀이 순서로 가야 돼요. 그냥 막 착과량 구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과중 구하다가 뭐 또 다른 거 구하다가 막 이러면 여러분도 엉클어집니다. 문제에서. 필요한 거를 먼저. 자, 그 다음에 참달에서 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이 적정부터 이 습관 굉장히 좋은데 350 나누기 우리는 주당 평년 수확량이 필요했죠? 왜 350이 아니죠? 주당 평년 수확량이 왜 필요했죠? 미주 있을 때 미주는 피해가 없는 걸로 계약자의 수확량으로 그러면 22,000에 계속 350을 나눴다고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참다리는. 그쵸? 제식 면적을 곱해야 돼요. 제식 면적을 제곱미터당 항상 제곱미터당.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수학전 사고 났네요. 그러면 A 아니면 B네요. 한 번 사고 났네요. 아까는 수학전 사고 나고
그 다음에 수학기 시후에도 사고 난 B 케이스라면 이건 한 번이잖아요. 한 번. 그럼 이 사고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면 된다? 최초 사고니까 수확량 구하면 된다. 수학 개시 전이네요. 쬐끄만 수확량 뭘로 구성되어 있죠? 착과, 낙과, 미보상 주수 중 참도 아래니까 낙과 X. 착과 수확량, 미보상 주수 수확량. 끝. 개시 전이니까 인정되는 기수확량 없고, 다음 사고 없으니까 감수량 없고, 끝. 여러분 이런 것도 그냥 5점짜리예요. 이런 걸 15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밤 수학전 비슷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매실 볼게요. 매실. 매실이 나왔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2분의 1. 착과량. 아니. 제가 성격이 급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먼저 나와요. 네. 매실. 비대 추정지수. 앞으로 얘는 이만큼 더 클 것이야. 여러분. 비대 추정지수는 고정값으로 제시가 됩니다. 이거는 농구만 이뤄서 부록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건 뭐 다 암기거리 아니에요. 제시가 됩니다. 그런 거 암기하게 해서 문제 내는 거면 그냥 틀려버리세요, 여러분. 그거 암기하시느니 다른 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만큼 더 잘할 거예요. 오늘 조사 일자가 언젠데 지금 적정 수학 일자보다 25일 전이네요. 그 표 한번 보세요. 며칠 전에는 비대 추정지수가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만큼 더 잘할 거예요. 자, 어디에다 적용해야 될까요?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는 애는 착과량이죠. 여러분, 제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부러 비대 추정지수로 이렇게 착과량, 낙과량 여기다가 나란히 놨어요. 보통 이제 다른 데다가 하는데 낙과량도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하고 적용하시면 5점, 15점 날아가는 거죠. 네. 착과량입니다.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착과량입니다. 네. 또 대충 매실 살구 절반 조사 주당 착과량 계산하시는 거. 네. 그거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는 제가 그냥 표본주 착과량 합계, 낙과량 합계, 표본 주수까지 그냥 딱 제시돼서 그냥 나누시면 되지만 물론 착과량에는 비례지수 적용해서 조사 착과량 무게만 제시된다면 여러분께서 절반 조사값, 비례지수, 표본주수로 다 나누어서 주당을 다 계산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예요, 그거.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럼 저 친구들은 뭐라고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과중 한꺼번에 있는 주당 착과량 곱하기 1 마이너스 착비. 여기에 제가 다른 것들은 주당 착과수 과중인데 한꺼번에 돼 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시선이 가야 되는 게 수학 개시 후네요. 자, 수학 개시 후 인정되는 기수학이 있다. 개시 전에는 없고 수학 개시 후 인정되는 기수학이 있고 최초 사고 전 것만 인정된다. 이건 지금 개시 후 사고가 한 번이잖아요. 그쵸? 한 번.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쵸? 집중호우로 인한 거 한 번이네요. 근데 만약에 다음에 2차 사고가 있어요. 집중호우 사고에서 2차 사고 사이의 기수학은 무시. 네. 그러면 여러분은 수학 개시 후 인정되는 기수학량 있네. 기수학량 있네. 얘를 점검해 봐야 되겠네. 확인해 봐야 되겠네. 그럼 총량을 구해야 되겠네. 자, 여기에서 착과, 낙과, 미보상 주수 수학량 개시 후니까 낙과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감수량도 구해야 되겠죠? 착과, 낙과, 고사주수 감수량. 자, 최초 사고에서의 수학량, 감수량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량. 그리고 여기 있는 기수학량. 이것과 평년을 비교해서 기본조합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감수량 다 차감하는 방법으로 갈 것인가? 이것만 파악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적중보다 글쎄 어떤 분들은 적중이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이제 찬찬히 조건 파악하는 연습이 덜 되신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기타 과수가 어려워요. 그분들은 이제 기타 가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경우의 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이 연습이 덜 되신 분들이고. 그렇죠? 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수량 구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맥스 A, 고사 주수가 누적분인지 추가 고사 주수인지. 여기 뭐 저기 나무특약까지 가입을 했으니까 여기 고사 주수 나왔지만 이거는 과실하고는 무관한 거겠죠. 문제를 통해서 이런 거를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번 시간에 기타 과수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고요. 다음 시간엔 간단하게 최종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삐져나오는 것 중에 나머지 하나 금차 피해 구성률 할 때 간단히 했지만 2차 이유사고에서도 왜 수억량이 필요하다고 하지? 오류 수정과 관련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